네, 안녕하세요. 네, 미셸입니다. 네, 주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 자, 오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좀 자세하게 영상으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그 블로그, 저는 아무것도 몰라요. 네, 일단 아무것도 몰라서 신청을 하게 되었어요. 하시는 분들에 대한 답변을 한번 드려볼게요. 네, 저희가 한 달에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금요일까지 그 주 5일, 그리고 한 달 20일, 주말 빼고 네, 컨텐츠를 작성을 해가지고 제출을 하는 과정인데요. 네, 전반적인 걸 아마 배우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강의를 들으시면 일단 중요한 것들은 좀 메모를 해두시는 거는 어떨까요? 그리고 과제물에 대한 어떻게 과제물을 작성해 주세요. 네, 그리고 주제도 드리고 가이드도 드리고 샘플 원고를 드리잖아요. 네, 그거를 보고 좀 연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 이런 글들이 팔리는 글쓰기구나. 아, 글을 쓸 때는 이 정도 수준까지 좀 글을 써야 되는구나. 그리고 강의하는 내용들을 뭐 다 아실 필요는 없고요. 아, 이런 것들은 알만하네. 내가 알아서 적용할 만한 거 있죠. 그거 딱 2개. 하루에 2개씩만 적어서 좀 시도를 해보려고 노력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기본적으로 우리가 블로그라는 채널에 글을 쓰기 위해서는 글 쓰는 방법도 알아야 되고요. 로직도 알아야 되고요. 상위 노출도 알아야 되고요. 저품질도 알아야 되고요. 알아야 될 게 여러 가지예요. 그냥 한 달 동안은 그런 여러 가지를 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쵸? 자, 2번째입니다. 저는 목표가 원고 작가나 전문 리뷰어, 육아 공부 관련 일을 해보고 싶어요. 그래서 수익형 블로그의 방향성을 잡고 싶어요. 그냥 지금 저에게 질문하신 대로 그대로 쓰시면 돼요. 뭐냐면 원고 작가는요, 원고를 잘 쓰셔야 됩니다. 블로그의 원고 작가는요, 원고를 잘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내가 쓴 원고가 상위 노출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봐야 돼요. 즉, 조회수가 높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글 쓴 게 조회수가 굉장히 높으려면 어떻게 글을 써야 되는지를 연구하셔야 돼요. 네, 그리고 그렇게 글을 쓰기 위해서 노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지금 상위 노출을 시켜야 되는 키워드가 있어요. 1위부터 시작해서 10위까지 일단은 다 보세요. 다 보시고 아마 거기 실력들이 나올 거예요. 컨텐츠, 아, 이런 식으로 만드네. 이런 식으로 발행을 하네. 네, 페이지 구성은 이렇게 되어 있네. 보시고 최대한 따라하려고 노력을 하세요. 자, 그리고 육아 관련 공부. 그러면 아마 아이 엄마일 것 같은데요. 집에 한번 이렇게 돌아보실래요? 네, 돌아보시고 이거는 내가 산 이유가 있어. 아, 이거는 좀 알려주기 좋을 것 같은데. 그것을 컨텐츠로 한번 만들어 보세요. 아이들 책이라든가 뭐 식기라든가 뭐 가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죠. 내가 지금 쓰고 있는 거 좋은가요? 내가 쓰고 있는 게 좋다면 그것을 한번 리뷰를 해보세요. 근데 리뷰를 해보면 그 회사에서 여러 가지 제품들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 이 사람 컨텐츠 되게 잘 작성한다. 우리 거 써보고 되게 좋다고 하네. 나 이 사람에게 물건 다시 주고 새로운 그런 제품이 나왔는데 한번 협찬을 좀 해볼까? 이렇게 되겠죠. 가령 이런 겁니다. 그런데 포스팅도 잘 못하고 대충 올리고 이러면 그 협찬을 해줄까요? 안 해주겠죠.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제품 중 내가 이거 추천해줄 만하다. 이런 육아 제품들 있죠. 네, 그런 것들을 시리즈로 꾸준히 써보세요. 그러면 해당하는 업체든 아니면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나 이 사람에게 물건을 좀 주고 리뷰를 좀 맡기고 싶다. 네, 하면 이제 물건들 협찬이 오겠죠. 네, 그러면 기업들이 왜 그런 블로그에다가 물건을 협찬을 해주고 써달라고 하는지 제가 강의할 때 말씀드렸죠. 블로그를 검색을 하는 사람들은 84%가 실제 사진을 확인하고 싶어서 그 다음에 실제 사용하는 사람들의 그 후기를 확인하고 싶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리뷰를 쓰셔야겠죠. 네, 왜냐하면 리뷰를 확인하고 싶은 채널이 바로 블로그 영역이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 집에 있는 그런 육아용품들, 추천해 줄 만한 육아용품들을 쭉쭉 한번 써보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자, 3번째 볼까요? 홍보할 때 생각해야 되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이분은 병원을 운영하는 원장님이에요. 자, 그러면 첫 번째, 나는 병원을 홍보할 것이냐. 내가 병원, 그쵸? 2번째는
병원에서 일하는 의사, 나겠죠. 나를 알릴 것이냐. 즉, 병원을 알릴 거예요. 나를 알릴 거예요. 이거는 굉장히 달라요. 그러니까 뭐가 다르냐면 병원을 알릴 거면 기업 블로그가 돼야 되는 거죠. 그 병원의 공식적인 기업 블로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병원은 이래요. 우리 병원은 이런 환자들이 있어요. 우리 병원의 최근 소식은 이렇게 되고요. 우리 병원에 요번에 최근에 그 뭐 2분의 의사가 들어왔어요. 우리 병원은 지금 이러한 뭐 행사를 하고 있고요. 우리 병원에서는 이런 이벤트를 진행을 하고 있어요. 최근에 우리 병원에서 새로운 기계가 들어온 거는 이거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병원이에요. 병원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거예요. 이게 그 치과 공식 블로그입니다. 그쵸? 그런데 이제 치과에 일하는 의사 선생님이에요. 저는 누구예요? 저는 미셸 치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저야는 미셸 치과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는요, 미셸 치과에서 일을 하고 끝나고 나서 아이들하고 이렇게 보내고 있어요. 제가 관심 있는 부분은 이런 부분이에요. 저는 요즘에 그 환자들을 위해서 이런 책들을 읽고 있고요. 오늘은 이런 환자가 있었어요, 저에게. 그래서 저는 이런 조언을 했어요. 즉 뭐냐면 나를 홍보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나의 전문성, 나의 지식, 나의 관심 있는 내용들을 나는 누구예요? 안녕하세요. 저는 미셸 의사예요. 이렇게 발행을 하라는 거죠. 즉 뭐냐면 병원을 홍보하실 건가요? 병원의 이야기를 하실 건가요? 아니면 병원에서 일하는 나를 홍보할 건가요? 두 가지가 달라요. 그쵸? 두 가지가 굉장히 다릅니다. 공식 블로그, 어디죠? 자, 공식 블로그로 잘 운영이 된 블로그가 있습니다. 그건 한샘이에요, 한샘. 상도 탔거든요. 네, 공식 블로그, 기업 공식 블로그 1위. 네, 한샘입니다. 한샘 거를 보면은요, 한샘에서 근무하는 대표님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한샘 30% 인테리어 이렇게 하세요. 정보성으로 발행이 됐죠. 한샘 사세요. 물건은 얼마고요? 이거는 32만 원짜리 이게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아이들 방 이렇게 꾸며놨어요? 네, 여러분도 이렇게 꾸미시면 돼요. 여러분, 저희 30평대 인테리어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들도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거는 기업 블로그예요. 한번 한샘 공식 블로그 한번 이렇게 쭉 보실래요? 그런데 나를 홍보할 거야. 그러면 백종원이 돼야 되는 거죠. 네, 백종원이 운영하는 기업들이 여러 개가 있잖아요. 네, 그러면 백종원이 여러 개의 기업을 블로그를 못해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백종원 자신을 홍보하는 거죠. 백종원의 레시피, 백종원의 자녀들, 백종원의 가족들, 그 다음에 백종원이 레시피를 개발해서 자기 이렇게 뭐 매장에 이렇게 뭐 성공시키는 이야기, 뭐 이런 거겠죠. 그러니까 나 중심으로 컨텐츠가 발행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가지 중에 어떤 건가요? 병원의 공식 블로그를 운영하고 싶으신 건가요? 아니면 실제로 병원에서 근무하는 나를 홍보하고 싶은 건가요? 네,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하셔서 발행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블로그 강사의 방향성. 네, 일단 저는 블로그 강사가 되고 싶어요 라고 하신다면 네, 블로그 강사가 아니라 네이버 마케팅을 좀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블로그를 글 쓰는 방법을 배우고자 사람들이 나는 글을 못 써. 나는 이 사람에게 블로그 글쓰기를 좀 배워볼까? 이러신 분들은 별로 없어요. 뭐냐면 홍보를 하고 싶어서, 내가 판매를 하고 싶어서, 그래서 성과를 내고 싶어서가 대부분의 수강생들입니다. 그러면 블로그만 알면 될까요? 블로그만 알면 되지 않고요. 전체적인 네이버 마케팅에 대해서 아셔야 돼요. 자, 우리 협회에 이제 디노앤드님을 좀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네, 디노앤드님은요, 국제디지털 노마드 협회 블로그, 컨텐츠 작가 양성 과정을 지난달에 시작을 했고, 이제 수료합니다. 이번 이제 마지막 과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네, 여러분처럼 이렇게 블로그 30일을 다 이렇게 마쳤어요. 네, 그리고 30일 동안 제가 평가하는 거는 뭐냐면, 첫 번째, 네, 본인의 글에 댓글이 되게 많이 달아야 돼요. 좋은 글을 써보세요. 정말 좋은 글. 네, 좋은 글은 뭐? 나는 블로그 강사야. 강사로서의 그런 컨텐츠 발행. 즉 뭐냐면 잘 팔리는 컨텐츠란 무엇인가에 대한 해답을 찾아야 됩니다. 댓글 20개 조건이었어요. 댓글. 네, 댓글, 비공개 댓글까지 다 캡처해서 보내줬어요. 네, 블로그 글쓰기를 얼마 하지 않았는데 컨텐츠에 대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고요. 그리고 실제로 댓글이
한 10개에서부터 한 3, 40개가 달리더라고요. 답글까지 합치면 20개에서 40개 정도가 됐어요. 일단 컨텐츠에서 답 찾는 거 성공. 이게 1단계가 성공이고요. 두 번째, 그러면 마케팅을 해야 되는 사람들이 뭐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할까? 그거거든요. 결국은 글쓰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요. 잘 팔리는 기획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이제 잘 팔리는 기획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한 두세 개의 회사를 사례를 가지고 한번 저희가 연습을 해봤습니다. 그 연습은 뭐냐면 총 홍보 기획서를 작성을 했고요. 네, 홍보 기획서. 네, 그 네이버 마케팅을 위한 홍보 기획서를 작성을 했고요. 체험단을 진행을 했습니다. 네, 체험단도 진행을 해보고, 그 다음에 내가 모집도 해보고, 네, 그리고 상품도 주고 써달라고도 해보고, 그리고 음성 녹음해서 다 줘요. 안녕하세요. 이렇게 가이드가 이건데요. 네,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돼요. 체험단도 모집도 해보고, 물건도 해보고 다 해봤어요. 전체적으로 이렇게 다 한 사이클을 돌려보면, 아, 이런 게 중요하구나, 라는 걸 좀 알아요. 알죠. 그쵸?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성과를 내야 돼요. 블로그 강사들은 일단 성과를 내야 됩니다. 뭐냐면 내가 실제로 이렇게 홍보를 했는데 내가 실제로 이런 컨텐츠를 만들었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되게 많이 문의를 했어요. 그런 이제 잘 팔리는 글쓰기법은 이렇게 쓰시면 돼요. 네, 이렇게 글 쓰면 상품의 판매가 돼요. 이런 여러분들이 성과를 내셔야 돼요. 성과를 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많이 해보셔야 되겠죠. 내가 초반에는 주변에 있는 그런 사장님들, 그 다음에 뭐 체험단도 좋고, 일단 내가 쓴 글에 댓글이 되게 많이 달려야 돼요. 이거 제품 어떤 거예요? 이거 제품 알려주세요. 제품 정보 어떻게 할 수 있나요? 그러면 제품에 대해서 나에게 문의가 들어올 수 있게끔 컨텐츠를 작성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것에 대한 해답을 찾으셔야 돼요. 네, 어렵죠. 네, 어렵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많이 와요. 즉, 마케팅 강사가 되려면 제가요 한라봉을 팔았는데요. 제가 일주일 만에 800박스 팔았어요. 여러분, 일주일 만에 800박스를 여러분들 팔고 싶으신가요? 자, 그러면 제가 어떻게 판매하는지 노하우 알려드릴게요. 이러면 교육생들이 오겠죠. 이런 컨텐츠를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나의 무기인 거예요. 이거는 해보지 않으면 몰라요. 그래서 좀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성과를 내야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블로그 강사는 좀 여러 가지의 블로그 강사가 있어요. 상위 노출만 전문적으로 하는 강사들이 있고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블로그 어떻게 하면 상위 노출을 최단기간에 시킬 수 있는지 그 컨텐츠를 가지고 계셔야 되고요. 그리고 어떤 강사들은 그 방문자 유입을 좀 잘 가르치는 강사가 있어요. 네, 그 방문자 여러분 제가 알려드리면요. 방문자 유입 얼마까지, 뭐 5천까지 올릴 수 있어요. 또 이런 강사들이 있어요. 즉 블로그 운영하는 목적은 좀 다르거든요. 그 나의 정확하고 명확한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제 얘기를 조금 잠깐 드려보면은 저는 잘 팔리는 기회가, 네, 저는 사업을 하다 보니까 그 사업이 어떻게 하면 팔리고 어떻게 하면 홍보가 될 수 있는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강의를 듣는 거죠. 맞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제 강의를 듣는 거고요. 이게 블로그 강사도 영역이 굉장히 달라요. 그리고 내가 글을 쓰다 보면은 네, 막 이렇게 검색을 한번 해봐요. 검색을 하고 이 강사, 저 강사, 요 강사 다 비교해서 이렇게 강의를 신청하거나 그러지 않아요. 글을 보다 보니까 나 이런 콘텐츠 좋아. 이 사람 이런 거 강의한다 그러네. 나도 이거 한번 들어봐야지. 즉 뭐냐면 이웃을 위해서 글을 써주셔야 되고요. 이웃들에게 일단은 신뢰성을 얻어야 되고요. 이웃들에게 도움을 줘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웃들은 다 어떤 이웃이에요? 지금 블로그 이웃이죠. 그러면 나도 지금 블로그 하는데 이 강사의 강의를 좀 들어보고 싶네. 그럼 신청을 하겠죠. 즉 뭐냐면 내가 이웃들에게 좋은 글을 쓰면 그 블로그 운영법이라든가 이런 것들, 네, 그러면 이제 블로그 강사로 성공을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도 가장 중요한 게 그 내 이웃들에게 필요한 컨텐츠가 무엇이냐를 빠르게 찾아야 됩니다. 네, 그거를 이제 찾아서 계속 올려보면은요, 반응 있는 글쓰기법을 알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딱 하나입니다. 일단 해보세요. 근데 일단 해보지 않고서는 모릅니다. 일단 해봐야지만 내가 반응이 있는지, 내 글에 뭐 댓글이 달리는지, 아니면 나에게 질문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책 원고 투고 단계에서 글 쓰는 것보다 책 판매가 시급합니다. 라고 이렇게 제가 적어드렸는데, 일단 저는 지금까지 책을 한 4번 냈고요. 네, 좀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4권 다 잘 팔렸습니다.
나는 책을 팔 거야. 나는 글을 쓸 거야. 이게 아니라 일단 글을 써봐요. 네, 글을 쓰고 반응이 있으면 책으로 나와요. 아마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 책 출판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신 분들 계시겠죠. 저도 지금 이제 책 투고 중인데 책으로 나오기가 쉬워 보이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그 글에 그 반응이 그렇게 없어요. 네, 제 글에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 알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2년 동안 제가 책만 쓰고 있습니다. 네, 반응이 있는 그런 글들이 사실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제가 책으로 내고 싶지 않은 거예요. 네, 제가 좀 책으로 내고 싶은데 그 글에는 반응이 좀 없고, 제가 글은 쓰는데 내가 책으로 낼 생각은 없었어요. 그런데 그 글의 반응이 유난히 많은 그런 댓글 반응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지금 절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네,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출판사에서는 당연히 잘 팔리는 그런 내용들로 책을 담고 싶어 하는데 저는 그 내용이 책에 들어가는 거 좀 원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거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어떤 책인지 지금 제 책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일단은 컨텐츠를 만드실 때 반응들을 먼저 보시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가 쓸 원고를요 먼저 블로그에다가 적어보시겠어요? 네, 먼저 적어보시면 방향성이 보입니다. 그리고 어떤 내용들이 책에 담아야 되는지도 알 수 있고요. 그런 책이 출판이 되었을 때 어때요? 책은 당연히 잘 팔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대부분 이래요. 이제 책을 막 써요. 책이 나왔어요. 책이 나온 다음에 짜자잔 여러분 저 책 나왔어요. 사주세요. 그럼 아무도 안 사줘요. 그리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책에 들어간 원고를 책이 나오면 비공개로 돌리더라고요.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저는 다 오픈을 해놔요. 책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나 진짜 책이 필요해. 이런 분도 물론 계시겠지만 그 전에 나를 위해서 글 쓴 것에 대한 고마움으로 책을 사주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네, 저는 일단 책을 쓰게 된 이유는 저에게 질문이 너무너무 많았고요.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을 저는 그 자주 하는 질문들 있죠. 네, 그것에 대한 답변을 네이버 카페에다가 올렸고요. 그리고 제가 쓴 글은 대부분 거의 댓글 말고,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쓴 글 말고요. 그 답글 말고요. 네, 한 댓글이 300개에서 600개, 700개가 달렸어요. 그러니까 출판사에서 책으로 내자. 이렇게 얘기가 나온 거고, 당연히 그게 책으로 나왔을 때 베스트셀러가 되겠죠. 즉 뭐냐면 내 컨텐츠에 반응이 있는 컨텐츠, 즉 뭐냐면 잘 팔리는 컨텐츠인지 먼저 테스트를 좀 해봐야 돼요. 네, 테스트를 해보고 반응이 있는 것들만 책에 놓으면 당연히 책은 잘 팔립니다. 그래서 책을 내실 계획을 또 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블로그를 통해서 먼저 사전에 그 컨텐츠에 대한 테스트를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일단은 그런 기업 공식 블로그 대행이란 좀 말씀을 드릴게요. 기업 공식 블로그는 뭐냐면요. 말 그대로 기업 입장에서요. 소비자에게 필요한 컨텐츠를 제공을 하는 그 글 쓰는 그런 작가들을 말해요. 기업에서는 자기네들이 글을 잘 못 쓰는 거죠. 왜 못 쓰냐면 첫 번째, 일단은 네이버 로직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잘 팔리는 글쓰기를 알아야 돼요. 일단 초반에는 자기네들이 아마 직원을 이렇게 뽑아가지고 이렇게 썼죠. 한계가 있어요. 왜냐하면 직원들은 한계가 있어요. 직원들은 실제 소비자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소비자가 글을 써주는 거예요. 기업을 대신해서. 네, 소비자가 기업을 대신해서 글을 써주는데 소비자 입장에서 이런 글들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이런 글들이 소비자가 읽으면 굉장히 반응이 일어날 것 같은데, 그리고 글 쓰는 사람은 네이버 로직을 상당히 잘합니다. 글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실제로 내가 쓴 글이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도달할 수 있게끔, 즉 방문자와 조회수 높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네, 그러려면 직원한테 맡기는 것이 아니라 사진을 잘 찍고 글을 잘 쓰는 블로거 원고 작가한테 맡겨요. 네, 그랬을 때 이제 원고 하나당 얼마 곱하기 30일 이렇게 아마 그 블로그를 주고 맡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게 이제 원고 작가의 영역이에요. 그래서 기업 블로그를 저희도 이제 지금 기업 블로그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셸님, 그럼 기업 블로그 운영은 도대체 어떻게 하나요? 네, 기업 블로그는요, 일단은 30일 동안 쓸 거를 목차를 다 정해요. 목차를 한 달에 나는 30개 쓰겠다. 그럼 30개를 이제 목차를 다 정하고요. 자, 1일차에 이거 올라갈 거고요. 2일차에 이거 올라갈 거예요. 3일차에 이런 내용 올라갈 거고요. 네, 그런 내용들이 블로그로 이제 그 글 컨텐츠와 사진을 넣어서 발행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그랬을 때 비용이 얼마예요? 라고 하시면, 비용은 150만 원부터 시작을 해요. 네, 글 원고 하나당 이제 5만 원이고요.
그 다음에 곱하기 30일이니까 이제 한 150만 원 정도 되고요. 이제 거기 좀 몇 가지 조건들이 붙겠죠. 뭐 댓글이 몇 개가 달려야 돼요. 뭐 방문자는 뭐 몇 명 이상이 돼야 돼요. 뭐 이런 게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조건에 따라서 이제 가격이 올라간다고 보시면 돼요. 자, 여기까지 혹시 또 궁금하신 게 있으실까요? 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이 채널에다가 댓글 남겨주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사진을 좀 잘 찍는다. 그리고 그 블로그 원고 작가가 DSLR로 사진을 찍어야 된다. 그러면 가격은 더 올라가요. 네, 가격은 왜냐하면 사진 찍고 보정하는 그런 가격들이 또 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하 가격이 150만 원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1인 브랜드 목표로 참여하시는 분들. 자, 우리는 글을 못 써서 자, 블로그 글쓰기를 하는 것이 아니죠. 나를 잘 팔리게끔 그런 방향성을 잡아서 이제 블로그 글쓰기를 하시는 건데요. 자, 1인 브랜드로 그 활동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 아마 지식 창업으로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식 창업이 아니더라도 일단은 나로 홍보를 해서 내 사업에 그 좀 널리 내가 지금 하고 있는 만드는 상품, 나의 사업들, 그 다음에 내가 앞으로 출시할 그런 제품들을 좀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1인 브랜드로 블로그를 운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그분들은 이제 내 블로그에 글을 쓰는 것도 물론 되게 중요한데요. 네,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요. 나를 홍보하는 방법을 알아야 돼요. 나를 홍보하는 방법이 내 블로그에 글 쓰는 것만 있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내가 누구고, 내가 어떤 지식을 가지고 있고 내가 어떤 경험을 가지고 있고 나 중심으로 컨텐츠를 발행을 해야 되는 것은 열심히 여러분들의 블로그를 써주셔야 되고요. 자, 1인 브랜드는 굳이 방문자가 높지 않아도 굳이 내 글이 상위 노출이 되지 않아도 그것에 대한 좀 욕심을 버려주실까요? 네, 일단 컨텐츠 하나에 목숨을 거세요. 내 컨텐츠, 내가 나만이 가지고 있는 컨텐츠, 그 다음에 나만 발행할 수 있는 컨텐츠, 이거는 다른 사람과 경쟁이 되지 않아. 그리고 이거 하나는 내가 무기야. 키워드를 너무 잡으면 글이 이상해지죠. 네, 막 상위 노출 막 이런 게 중요하지 않아요. 네, 무엇을 가지고 상위 노출을 시키느냐가 중요하고요. 그런 완벽한 블로그가 있다면 내 블로그를 홍보할 수 있는 누군가를 모집하세요. 어차피 거기 블로그는요, 몇천 명씩 가요. 네, 그래서 내 블로그로 내 블로그는 지금 내 경험, 지식, 그 다음에 나의 그런 경쟁력, 거기 이렇게 딱 만들어 놓고요. 이 블로그만 홍보가 되면 되는 게 아닐까요? 거기에 막 쓸데없는 거 올리지 말라는 거죠. 이 블로그로 홍보해줄 누군가를 찾아주세요. 여러분, 제 블로그 홍보해주시면 돼요. 저 홍보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찾아보세요. 그게 마케팅이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그러면 내 블로그를 어떻게 홍보하면 좋고 누가 홍보를 좀 도와주면 좋은지, 이런 이제 마케팅적인 것들에 대한 답을 좀 찾아보시면 어떨까. 그 강의 계속적으로 나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일단 도움이 되셨을까요? 네. 자, 그리고 이제 그 블로그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이 계세요. 나는 돈을 벌고 싶어요. 네, 그러면 블로그를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딱 두 가지를 목숨 걸고 하셔야 돼요. 첫 번째, 상위 노출 블로그 무조건 만들어 주셔야 돼요. 근데 뭐냐면 내 글을 쓰면은 일단 상위 노출이 돼야 되는 거죠. 첫 번째, 네, 그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에 글을 올리고 싶죠. 그 사람들이 돈을 줘야 되는 사람들 아닌가요? 네, 제가 돈을 드릴 테니까요. 이 키워드 상위 노출 잡아주세요. 이거 맞죠? 상위 노출 블로그 하나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뭘까요? 방문자. 네, 방문자 유입 키워드 많이 써주셔야 돼요. 우리가 홍보가 되려면 뭐 일단은 다 필요 없어요. 뭐냐면 하루에 방문자 몇만 명 이상 블로그에 올라간다. 그럼 홍보가 될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하죠. 그리고 실제로 네이버에서는요, 조회수가 돈이에요. 네, 돈이기 때문에 내가 내 블로그, 돈 되는 블로그를 갖고 싶다라고 하신다면 상위 노출되는 블로그, 그 다음에 방문자가 많은 블로그.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 두 가지를 중점적으로 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강의 한 들어보시면 상위 노출하는 요령들, 그리고 방문자 유입을 시키는 요령들, 그리고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행동들, 이런 것들 제가 다 알려드리기 때문에 네이버에서 싫어하는 것만 안 하시면 돼요. 네, 안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이제 과제물에 좀 충실하시면 되거든요. 네, 과제물에 충실하시면 되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방문자가 잘 안 나오고 있다. 네, 안 나오고 있다라고 하신다면 그때 이제 저를 찾아오시는 거죠. 미셸님 강의대로 했는데 왜 방문자가 제대로 안 나오고 상위 노출이 안 되나요? 네, 그러면 제가 제 강의가 잘못됐겠죠. 네, 그러면 제가 방법을 알려드립니다. 네, 방법을 알려드리고 그러면 제가 잘못을 책임을 져드립니다. 저희가 한 달에 지금 블로그에 발행하는 것만 해도 거의 몇천 개가 돼요. 몇천 개가 되고 그 다음에 다 키워드 뽑고 작업 보고서 작성하고 페이지 기획도 저는 누구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것들은 다 제가 합니다. 저희가 한 달에 딱 20개의 그 국제 디지털 노마드 협회에서는 한 달에 한 20개 정도의 그런 그 회사를 홍보 대행을 맡고 있어요. 저희가 블로그도 하고 인스타도 하고 유튜브도 하고 체험단도 하고 다 해요. 사진도 찍고 영상도 찍고 그러다 보니까 일단 결과에 민감하고 예민할 수밖에 없죠. 네, 그러다 보니까 네, 일단 연구를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일단은 블로그에 글을 쓴다. 그러면 일단은 글을 쓰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글로 인해서 어떤 결과를 가지고 왔는지가 중요하거든요. 그런 것들을 전부 다 결과 보고서로 작성을 합니다. 네, 결과 보고서로 작성을 하니까 일단은 좀 요즘에 그 소위 말해서 로직이 계속적으로 이제 변화가 있잖아요. 네, 변화가 있기 때문에 네, 저희가 변화한 것들을 빠르게 익혀서 여러분들에게 좀 빠르게 전달을 해드리거든요. 그리고 지난달 강의가 달라요. 이번 달 강의가 또 다를 것이고요. 다음 달 강의는 또 달라요. 제가 블로그 강의를 지난달에도 했는데 지지난달이구나. 지지난달에도 했는데 지지난달 강의랑 내용이 또 달라요. 한 20%가 뺐어요. 빼고 20%가 새로운 것들로 좀 추가가 됐습니다. 네, 그거는 뭐냐면 로직이 계속 바뀌면서 강의안도 계속적으로 바뀐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하셔야 되고 그리고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게 여러분들이 그 참여하는 목적이 뭔가요? 뭐였어요? 네, 초반에 그 저희가 신청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참여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고 한 달 동안 그 목표만 달성하시면 됩니다. 나는 블로그 아무것도 몰라. 나는 배우려고. 그러면 한 달 동안 다 배웠어요. 그럼 여러분의 목표가 달성이 된 거고요. 아니야. 나는 무조건 미셸의 수업을 들어서 한 달에 방문자 1000명을 만들어야 돼. 그러면 1000명이 나올 수 있게끔 여러분들이 노력을 하셔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저에게 꾸준히 질문을 해주셔야 돼요. 아니야, 난 무조건 여기서 수익 모델을 찾아야 돼. 그러면 수익 모델이 어떤 게 있을 수 있는지 저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해주셔야 됩니다. 카톡방에. 일단 블로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무슨 블로그로 이제 수익을 찾기 위해서는 수익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러면 이걸 생각해 주셔야 돼요. 나에게 돈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러니까 나에게 돈을 줘야 되는 사람이 누구냐? 그 사람이 나에게 수익을 준다면 그 사람에 내가 무엇을 줄 수 있냐? 그 무엇이 되게 명확해야 돼요. 미셸님, 저는 블로그로 돈을 벌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면 저의 질문은 이겁니다. 네, 누가 당신에게 돈을 줘야 돼요? 잘 몰라요. 이러면 답이 없어요. 네, 저는 취업을 할 거예요. 저는 삼성에 취업을 할 거예요. 그러면 삼성이 저에게 돈을 주는 거죠. 그쵸? 맞죠? 네, 저는 블로그 강의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수강생이 되겠죠. 수강생. 그쵸? 네, 미셸님, 저는요 체험단 홍보를 할 거예요. 그러면 나에게 돈을 주는 사람은 누구예요? 네, 체험단을 진행을 해야 되는 기업의 사장님, 회사의 사장님일 거란 말이죠.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내가 필요한 컨텐츠, 그 사람들이 필요한 컨텐츠, 내가 줄 수 있는 컨텐츠가 무엇인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되고 그게 좀 명확하고 구체적이고 가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즉 뭐냐면 돈을 줘도 아깝지 않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런 것들을 좀 고민할 필요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좀 이제 디지털 노마드가 되고 싶으신 분들이 굉장히 많으신데 블로그가 있고요, 인스타가 있고요, 유튜브가 있습니다. 네, 컨텐츠를 만들어서 발행을 하는 그런 채널이 다 다르거든요. 그런데 내가 블로그에 맞을 수도 있고요, 내가 인스타에 맞을 수도 있고요, 내가 영상에 맞을 수도 있어요. 일단은 좀 전체적으로 다 한번 해보시고요. 내가 전체적으로 다 잘해야 돼요. 이렇게는 할 수는 없어요. 네, 이렇게는 할 수 없고 내가 선택과 좀 집중을 하셔야 되거든요. 나에 맞는 채널과 나에 맞는 컨텐츠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찾아보시는 노력도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네, 오늘 그 질문에 대한 답변은 여기까지 드리고요. 혹시 좀 답변이 좀 충분하지 않았다거나 이러신 분 계시면 저에게 다시 네, 톡 주시면 제가 이런 형식으로 네, 녹음해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주말 잘 보내시고요. 자, 강의할 때 만나요.